신차보다 비싼 중고차가 있다는데. 네. 이거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차 출고했는데 야, 왜 신차보다 중고차가 더 비싸?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자, 제가 최근에 우리 부모님한테 선물해드린 벤츠 S580이거든요. 요게 2억 2천이에요. 요 차도 프리미엄 붙어서 최소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붙었고요. 요거보다 밑단계 S400이라는 게 있습니다. S400D 디젤. 요게 한 1억 5천 정도 하는데 요거는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2천만 원 프리미엄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살려면 2천만 원이라는 웃돈을 줘야 살 수 있는 거죠. 요게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페라리라는 차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라리가 신차 출고가가 4억 3천에서 4억 5천 정도 합니다. 비싼 차죠. 이런 거 누구나 쉽게 못 삽니다. 근데 이런 차를 사면 재테크가 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차 가격이 4억 5천인데 이 차를 바로 판매하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이 붙어 있습니다. 못 믿겠죠? 페라리 F8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쿠페와 스파이더 모델이 있는데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 5천만 원 현금으로 줘야 돼요. 현금으로 5천만 원 줘야지 내가 이 차를 받을 수가 있어요. 중고차인데도 불구하고요. 스파이더라고 뚜껑이 열리는 모델은 1억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이거 무슨 약 파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페라리만 그러냐? 람보르기니 브랜드 아마 다 아실 건데 람보르기니 우루스라고 SUV 모델이 있습니다. 이 차 역시도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프리미엄이 3천에서 5천만 원이 붙었어요. 근데 왜 프리미엄이 붙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그러면 그냥 신차 사면 되지 왜 중고차를 사야 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자, 이 뒤에 있는 S580만 해도 물량이 들어오는 숫자는 한정적이고 계약을 안 받고 재고가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붙는 거예요. 나는 이 차를 타고 싶은데 차를 살 수가 없어. 그럼 웃돈을 주게 되는 거죠. 이 밑에 모델인 S400D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물량이 끝났습니다. 애초에 계약 자체도 안 받아요. 그러면 내가 이 차를 타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돈을 주고 미리 계약한 사람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페라리도 마찬가지예요. 벤츠는 그나마 나은 거고요. 페라리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F8의 계약조차 안 받습니다. 2년 뒤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다렸다가 5천, 1억을 주고 그 차를 사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한정적인 이런 비싼 차들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BM 벤츠에서 컨버터블 모델 이런 모델들, 그러니까 약간 희소성 있는 모델이 프리미엄이 붙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런 모델들도 신차가보다 이제 중고차가 더 비싸진 않지만 3년을 탔는데 거의 감가가 없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표적으로 BMW X7이 그래요. 정말 왼종일 3년을 마음껏 타도 거의 10%도 안 까집니다. 한 5%? 그러면 이걸 내가 팔아도 거의 기름값만 쓰고 정말 탔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는 잘 사면 마이너스 적금이다. 이 얘기는 뭐냐? 돈이 쌓였는데 까지는 게 보통 까지잖아요? 까지지가 않아요. 그냥 마이너스 적금처럼 이렇게 모였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거죠. 이게 바로 현명하게 차를 사는 방법입니다. 혹시나 국산차는 이렇게 테크가 될까요? 이게 아쉬운 얘기지만 국산차는 아쉽게도 없어요. 수입차만. 국산차도 약간 프리미엄이 붙는 게 있긴 합니다. GB80 3.0 디젤. 요 모델은 없어서 못 사요. 요것도 제가 이 GB80 3.0을 탔었거든요. 한 두세 달을 탔는데 내가 산 금액보다 당시에 한 200만 원 웃돈을 주고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팔지 않고 3개월 뒤에 팔았거든요. 6개월 정도 샀는데 거의 그 가격, 내가 샀던 가격에 팔았어요. 6개월을 그냥 공짜로 차를 탄 거죠. 그런 이런 것처럼 약간 좀 희소성 있는 차를 사면 거의 손해를 안 보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꿀팁이죠,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저희 사적으로 말씀하실 네. 때 차를 살 때 두 가지가 필요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차를 살 때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용기와 은행이 사준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여러분들 차 살 때 물론 돈이 내가 엄청 많아서 현금으로 딱 주고 사면 좋지만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차 가격 2억이긴 해요. 2억, 1억, 5천만, 6천만 원 비싸죠. 하지만 이거 현금 주고 사십니까? 아니죠. 60개,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된 그 캐피탈 리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1억이 부담스러워. 그럼 45% 유예를 해. 그럼 3년 뒤에 이거 갚는다고 해가지고 요 60%를 3년으로 유예시키면 나머지 금액 40% 남잖아요. 그거에 한 1,000만 원 정도 내고 나머지 30%를 60개월 그럼 얼마 안 나와요.
그렇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 내가 이거 차 잘 사잖아요. 2억이란 차 내가 무리해서 샀어. 2달 타고 팔아도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이란 돈이 있어 이 차 사냐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용기. 차는 은행이 사줍니다. 60개월 은행으로 긁으면 돼요. 이거 카푸어 양성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 이런 게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은행이 사준다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차는 마이너스 적금이에요. 왜 그러냐? 만약에 내가 한 달에 리스료, 뭐 할부금으로 이렇게 돈을 내잖아요. 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요. 단 여기서 이자랑 일정 부분의 감가만 사라질 뿐이지 내가 냈던 돈이 다 모여서 나중에 이 차를 내가 팔면 마이너스 적금처럼 돈이 돌아오는 거죠. 이런 거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다 돈이 날아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 살 때 야 그러면 나 이거 차 사야 되는데 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가 있냐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요. 그럼 저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중고가를 정말 봐야 된다. 왜냐, 내가 이 차를 평생 탈 거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디자인 너무 예뻐, 브랜드 너무 좋아, 할인 많이 해줘, 그래서 선뜻 내가 이 차를 샀다. 만약에 내가 이거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갑자기 이 차가 한 3천만 원, 2천만 원 될수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왜냐면 중고가가 폭락이 되는 차는 피해라. 그러면 중고차가 폭락이 되는 차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뭘 되냐면 내가 관심 있는 차의 그 모델을 확인하고요. 중고차 사이트에서 이 차가 얼마에 팔리는지 1년 정도 지난 거 한번 확인해 보면은 대충 내가 이 차 샀을 때 1년 지나면 그게 이 정도 금액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여기서 근데 또 하나 확실한 건 이 중고가 금액, 나온 금액이 여러분들이 팔았을 때 가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차를 팔지 않는 이상 그 가격에서 한 10% 내지 15% 더 빠진 금액이 내가 이 차를 판매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무조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큰 함정에 빠지는 게 내가 이 차 살 때 뭐 영업사원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거 대표님 이거 할인 막 2천만 원 해줘요. 이 지금이 사는 이 기회예요. 요 2천만 원을 이야기했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2천만 원 이야기했다는 얘기고요. 그 2천만 원이 할인이 되면 그 차 1년 전에 나왔던 차 가격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슨 내가 이 차 2천만 원 주고 할인 받아 샀어요. 근데 이게 1년 뒤에 3천만 원 할인해 주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산 거보다 무려 1,000만 원이 한 번에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살 때는 이 브랜드에서 할인을 또 얼마나 해줄지 요것도 한 번쯤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좀 또 관심 있는 부분이 국산차 vs 외제차입니다. 특히 어느 가격대에 가장 경쟁이 심하냐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 때 외제차와 국산차가 경쟁을 많이 합니다. 이 금액대가 야, 이거 내가 조금만 노려보면은 이거 살만 하겠는데? 야, 이 금액이면 벤츠 BM을 사지 왜 수입차를 사겠어? 요즘 여러분들 관심 많은 거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전기차가 있죠. 요즘에 뜨거운 관심 이슈가 바로 아이오닉5라는 현대자동차 전기차가 있습니다. 요게 하나 있고요. 벤츠에서 출시한 EQA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기차인데 둘 다 되게 많은 관심을 받았고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국산차가 가격이 가성비가 좋다, 금액이 저렴하다는 건 옛말이에요. 아이오닉5와 EQA를 비교해 봅시다. 아이오닉5는 뭐 2륜 있고요, 4륜 있고 모델 있죠. 근데 그냥 2륜 혹은 4륜에 옵션을 거의 풀로 집어넣으면요 2,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벤츠 EQA가 처음 시작가가 5,99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이제 옵션을 집어넣으면 AMG 플러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500만 원, 그리고 AMG 플러스 이제 하나 더 위가 800만 원인데 그거 넣어도 아이오닉이랑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벤츠 마크 박힌 전기차를 살 거냐, 현대 마크 박힌 아이오닉5 살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야, 벤츠지. 실제로 벤츠가 난리가 났어. EQA. 요렇게 하나가 이슈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K8 그랜저. 요게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6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에서 출시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야, 이 정도면은 벤츠 뭐 A클래스나 뭐 C클래스 요런 걸로 가는 거 어떠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차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정말 브랜드를 생각을 한다면 이젠 수입차와 국산차를 정말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브랜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수입차 다 볼 수 있는 금액대고요. 좀 실용성이나 넓은 실내 공간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국산차 추천이 듭니다. 아이오닉 5와 EQA도 비슷해요. 편한 옵션, 좀 더 넓은 실내 공간, 유지비를 생각을 한다면 아이오닉 5가 좀 더 좋지만 브랜드와 그리고 이제 독일차의 감성, 그 다음에 높은 완성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EQA도 추천해 드릴만 할 것 같아요.